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입니다. 복지 분야의 대안 언론 함께방송 대표 콘텐츠로 정창교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현장은 여의도에 있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입니다. 정덕환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에덴하우스 하면 다 아실 텐데, 에덴하우스에서 행복일자리본부로 이렇게 한 걸음 나오신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현재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를 설립해서 운영해 온 것들은 다 아시고, 이미 2015년도에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우리 장애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단지 조금 그동안에 한 2, 3년 이렇게 좀 이렇다한 그런 가시적인 일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얘기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행복일자리,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일도 하고 행복한 것도 이제 함께 만들어가겠다, 그런 포부시군요. 우리 정덕환 이사장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우선 구매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야의 가장 큰 어떤 성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화원 의원하고 같이 그 제도를 만들 때 그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십시오. 네. 어차피 이제 저는 현장에서 어떤 장애인에게 일을 통해서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제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화원 의원을 이제 당시에 만나게 되면서 같이 고민을 했죠. 우리 정화원 의원도 저희 에덴 현장에 와서 보면은 좀 놀라죠. 또 본인도 또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계 굉장히 원로고 일을 하면서 많은 곳에 이제 다녀봤지만 에덴하우스와 같은 이런 현장, 또 거기에 모여진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들, 요즘 말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그냥 많은 모여서 그 임금을 받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농담 삼아는 아니었네. 어쨌든 좀 이렇게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저는 발달 장애인을 이런 보통 장애인들과 경쟁 속에 놔둔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출발선이 좀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들의 영역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그들에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좀 만들어 가자. 이것을 이제 우리 정화원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원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표가 꿈두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사들이는 모든 그 금액의 1% 이상을 정부가 사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젠 현장에 하여튼 일자리가 이제 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에덴하우스하고 형원하고 한 160여 명 정도 일하고 있다. 직원들까지 해서 200여 명에서 210여 명. 매출액도 수백억. 많죠. 많은 상태에서 일단
그들한테 이제 약간 매달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급여를 줘가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는 에덴하우스보다 한 발짝 이렇게 더 진전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그간에 이제 조금 이거를 크게 나눠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네. 장애인의 이게 그 생산 물품을 구매해주는 이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서 나름대로 인식이나 관심들이 있어졌는데 네. 이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를 통해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에코페어 캠페인 운동을 함께 벌리면서 네. 범국민적 국민의 관심을 끄집어내서 네. 좀 더 안정된 더 우리 그런 어려움 중증 네.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이러한 이제 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코페어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크게 홍보하면서 예.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직급의 제도는 국가라고 본다면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까지 민관을 아울러지는 이런 부분으로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네. 연세대 학생 당시에 국가대표 유도 유도 선수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된 뒤에 다시 또 연세대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거잖아요. 일단 뭐 예기치 않은 좀 나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내 운명이 네. 다가왔잖아요. 그 이후로 그저 투병하면서 네. 어떤 병상 생활을 잘 영위하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76년도인가는 잘 모르겠네. 하여간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예. 우리 후배들이 은메달, 동메달을 따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네.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그냥 마음적으로 제가 참 그 젊은 나이에 해왔던 거라는 게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유도. 예. 그래서 거기에 그냥 굉장히 마음적으로 도전이 됐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침상에 누워서 나름대로 투병을 해왔지만, 네. 야, 이게 여기서가 이대로가 아니라 내가 다 하지 못했던 이 유도를 한번 코치로서 한번 예. 대성해봐야겠다. 네. 하고 이제 학교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저의 뜻을 전달했는데, 어떤 뭐, 결국 받은 것은 아주 크나큰 상처. 아주 큰 코치는 상처. 못 됐고. 물론 예. 그 상처. 거기에는 정말 아픈 얘기는 이제 피하고라도 예. 어떤 그런 상처뿐인데 내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요. 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큼의 네. 참 뭐 큰 일이 없겠구나. 장애인 복지 코치 직업재활이라고. 물론이죠. 뭐 직업재활의 최종 재활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직업재활이 꼬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약간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기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올해 이제 좀 성큼 거부를 내디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프로젝트,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에코페어 프로젝트 이게 좀 설명을 해보시죠. 네, 그거는 일단 우리 지금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환경 문제와 그 환경 문제는 상당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 뭐 정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복지까지 예. 폐허 문제까지 함께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시켜서 좀 그 캠페인 운동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떤 인증제를 만들어서 네. 장애인의 생산 물품을 더 홍보하고 네. 더 알리고 마찬가지로 뭐 안정되고 지속적인 네. 그들에게도 일을 통해서 행복을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선구매제도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구매까지는 이제 정부나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였다면 네. 네. 이거는 전 국민, 범국민까지를 네. 범위를 넓혀서 네. 이제 하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 분야는 또 전문가 의견도 같이 좀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희도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입니다. 2부 순서인데요. 1부에서 정덕환 회장을 통해서 에덴에서 출발한 장애인 일자리, 특히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어떻게 이제 사회로 확대할 것인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민간 부분 영역까지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소관법인 국제지도자연합 김학수 세계총재께서 일하고 있는 곳인데 그 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오고 있는 박기현 실장께서 행복일자리운동본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행복일자리운동본부가 이제 제 기능을 하려면 신기술과 좀 접목이 돼야 하는 그게 중요한 또 과제가 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어떤 행복일자리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행복일자리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그 중증장애인 그 생산적 복지의 행복공장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범위를 이제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과 복지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해결하는 에코페어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먼저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고용 지원 정책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고용도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공공부문 고용 현장에서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 직무 보직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그 당사자들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행복일자리 운동본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생리 욕구만 해결해주는 일자리 확대의 양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 심리적, 제도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 관계적 측면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로 그 질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과
그리고 민간 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로 사회 참여형 일자리 범위로 확대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그런 본부의 새로운 그런 계획, 기존은 장애인만 위주로 다뤄왔는데 영역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행복일자리운동본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과 연대해서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과 복지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하는 에코페어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코페어 프로젝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에코페어 프로젝트란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 그리고 복지, 웰페어의 합성으로 자발적으로 지구 환경과 사회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생산과 소비로서 세상을 바꾸는 공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인데 그러면 기업은 어떤 변화가 수반돼야 할까요? 기업은 그 생산에서부터 윤리적, 친환경적 생산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네, 소비자는 저희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지구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활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페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로는 어떻게 이제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에코페어 첫 프로젝트는 요즘 그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해 2만 명 조기 사망, 특히 이제 국가 재난으로 분류돼서 1급 발암물질,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재난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과제인데요. 어떻게 해법이 좀 있나요? 네.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외와 실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에서는 좀 부족해서 그 유럽에서 지금 그 적정 기술로 그 적정된 더블에서 그 원단이 있습니다. 그 더블에서 원단으로 저희들이 그 미세먼지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WS 원단을 유럽에서 가져와서 한국 실정에 맞게 가공하는 그런. 네. 이제 더블에서 원단의 이제 그 부분은 그 직조까지는 유럽의 기술을 빌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국산화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특수한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나노 3D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3D 기술로 직조해서 가정과 도심 그리고 공사 현장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그 현장에 설치해서 무동력으로 수폐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실내외의 공기 정화 그리고 미세먼지 협착 분해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신소재 직물입니다. 그 WS 섬유 원단이라고 하는 게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그 신소재 직물, 그 WS 원단을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연대하여 미세먼지와 공기 정화 기능을 가진 다양한 환경 상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한 제품들을 가정과 사회 공급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어쨌든 노동부 소관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또 사회적 경제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일단 민간 부문에서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공개적으로 9월 중에 설명회도 갖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그 중수기업 중앙회
그리고 각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 조합들과 같이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행복일자리 운동본부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럽에서 지금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적정기술 WS 원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잘 제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들도 좀 설명을 하고 파트너들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WS 원단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네. 예, 저희 설명에서 이제 우선 에코페어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국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 고용을 장려하는 일자리 복지, 즉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S 원단을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기도 하지만 이 WS 원단이 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에 접목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의 새로운 유형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10월부터 동절기 2월까지 극심해지면 지자체들이 공사 현장을 공사를 못하게 중단을 시키기도 하고 사대문 안에 경유차들이 못 들어오게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신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공사 현장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설치해서 대한민국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WS 원단을 다양한 상품군, 즉 사인물과 배너, 그리고 현수막, 그리고 옥외 광고물로 설치하거나 그리고 커튼 블라인드, 파티션, 소파, 의자, 침대, 공기 여과기 필터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의 원단 일부, 즉 엽서 크기 정도의 사이즈를 접목하더라도 유해가스 공기 정화, 그리고 유해균,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혁신적으로 저감하는 무동력 공기청정 제품의 기능성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결국 이제 지자체들마다 요즘 이제 공원을 늘려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환경적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나무를 심는 효과 이런 것인가요? 네. 나무 심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원단인데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늦가을부터 봄까지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도시 숲이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지자체마다 뭐 수천억을 네, 도시 네. 숲을 만들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숲을 조성하는데 사실상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나무가 그렇죠. 낙엽이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WS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 WS를 사용해서 이제 추진하는 에코페어 프로젝트가 사업가들한테는 어쩌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의 환경산업 시장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중증장애인들, 즉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게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신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고급화 가치가 가능하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자급장에서 5만 원 받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현실에 있는데 에덴이
보여줬던 게 5만 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4대 임금을 보험을 받는 이제 그런 곳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한 획기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에덴에서 시작돼서 행복 일자리 본부로 발전하면서 적정임금 그러니까 뭐 18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250만 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덕환 회장님과 국민일보가 몇 차례 만나서 장애인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선도할 것인가를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4월에 10대 중앙 일간지 사상 최초로 국민일보가 자폐성 장애예술가 5명을 직접 고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복일자리운동본부와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이런 그 새로운 컨소시엄형 모델들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그 파트너십들과 어떻게 이제 손잡을 것인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제 국민일보와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 컨소시엄 표준사업장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 복지를 해결하는 에코페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하는 운영 방안을 국민일보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또 보도하고 지금까지 그동안 공공 부분에서 영역을 좀 확대하는데 힘을 썼다면 앞으로 민간 영역에도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의 협력자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헌혈을 하면 봉사시간 4시간 이렇게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정덕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코페어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중증장애인 우선구비 특별법은 관에서 1% 이상을 구매하는 그 제도인데요. 네. 민수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얻는 그런 혜택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소비해 줄 때, 네, 소비할 때, 구매할 때 봉사 시간을 이제 인증해 주거나. 그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과 좀 더 다양한 그 포럼을 통해서 제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에코페어 인증 제도입니다. 이번에 설명회 이후에 또 토론회도 계속 진행이 되겠군요. 일단 좋은 이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도 또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서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덕환 회장님, 저번에 대학로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공연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정 회장님이 장애를 입은 70년대 중반 때도 장애인식 개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식 개선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노래도 하나 이렇게 새로 취입하시고 공연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 국민 엔젤스 앙상블이 공연하고 또 이런 에코페어와 관련한 설명도 하고 장애인식 개선도 하고 그렇게 전국을 좀 돌아다니는 건 어떨까요? 일전에도 대학로에서 국민일보 엔젤스 앙상블 팀들과 같이 제가 이제 부족한 노래도 같이 했는데요. 아주 정말 아름다웠고 또 그 자폐성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문화예술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그들에게도 지속적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하는데 저는
함께 아주 대찬성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그 팀과 같이 또 국민일보와 함께 저는 계속적으로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의도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에서 1부, 2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면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웃 더 거대한 시장인 중국도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예술과 또 사회적 경제와 또 그 컨소시엄형 자율성 표준 사업장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그런 성과들이 중국 시장에도 좀 진출이 되는 이제 그런 좋은 결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